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명확한 사건 ABC로 놓지 않고 확률 변수 X로 놓고 가능한 X값들을 다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표로 정리해 놓고 흰 공이 하나 나오는 확률이 제일 크구나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분포를 공부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이 확률 분포 가지고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에도 이 확률 분포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해서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먼저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우리가 확률 분포 단원에서 평균을 평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기대값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요거를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확률 변수 x를 정의해 놓고 구해 놓은 확률 값들이 내가 실제로 주머니에서 공을 두 개를 꺼내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한 확률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수학적 확률의 형태로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시행을 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전체 분포에서 구한 평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곧 시행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확률 분포에서는 이 평균을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리고 이 기대값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요 2라는 기호 안에 x를 집어넣고 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기대값이구나 라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자, 아까 전에 흰 공이 나오는 개수 x에 대한 확률 값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은 내가 실제로 10번을 꺼낸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수학적 확률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줘도 될 거예요. 내가 요 공을 실제로 꺼낸 게 아니라 10번을 꺼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도수분포표의 형태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10번 중에서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횟수는 1번, 흰 공이 1번 나오는 횟수는 6번, 흰 공이 2번 나오는 횟수가 3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 나오는 횟수의 평균이라는 거는 0이 총 1번, 그리고 1이 총 6번, 그리고 2가 총 3번.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듯이 전체 개수만큼을 곱해주게 되면은 평균은 이 전체 10개를 이렇게 나눠서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은 6, 12 해서 5분의 6하고 평균값이 나올 텐데, 확률 분포에서는 굳이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표의 형태로 정의를 해가지고 평균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확률 분포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 확률 분포의 확률 값 안에는 이미 전체 경우의 수 10가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의 이 전체 횟수 10개를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0하고 1을 따로 떼서 1은 이렇게 10분의 1의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1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10분의 6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가 나오는 거는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전체 도수랑 요 2가 나오는 도수의 형태로 정리를 하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위의 식이랑 똑같으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변수 그리고 확률의 곱의 형태로 정리가 이런 식으로도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 10번의 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진 변수랑 여기 있는 확률을 쭉 곱해서 평균을 구했다 라는 식으로 평균 계산을 해줘도 될 거예요. 해서 왼쪽에 보면은 평균 EX라는 거는 시그마를 적어놨는데 I는 쌤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I번째 X랑 확률 값들을 그냥 변수 곱하기 확률 값의 전체 합으로 구하게 되면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흰 공이 나오는 개수가 몇 번 등장하는가 플러스 전체 경우의 수까지 전부 다 계산이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해서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항상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은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도수 그리고 전체 도수가 포함된 계산이 되는구나. 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항상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는 어렵지 않게 평균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구했으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분산 표준편차 3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편차라는 건 주어진 변수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를 나타내는데, 항상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형식으로 절대값 없이 빼다 보니까 얘는 변수가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크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 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 편차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 전체 편차의 합이 양수 음수를 다 더해서 0이다 라는 성질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편차들의 평균을 내고 싶은데 그냥 더하면 0이 돼서 우리가 분산해서 이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은 일단 V라는 기호를 써서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를 집어넣으면 이 변수의 분산을 계산하라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V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라는 기호 안에다가 편차를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할 때에는 위에 있는 평균처럼, 자, x의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확률을 곱해서 더했던 것처럼 내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편차 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확률을 곱해서 요 각각의 편차 제곱이 몇 번 등장하고 전체 개수가 몇 개인가를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요 분산식을 편차 제곱을 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요 시그마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하고 나면은 요 식을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랑 관련된 정리는 선생님이 보충 자료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시그마의 성질을 써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요 앞부분에 있는 얘는 x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한 식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는 아까 전에 편차 제곱도 그렇고 x도 그렇고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x제곱에다가 확률을 더한 값은 변수 x제곱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남은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도 우리가 분산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건데, 자, 안 들어봤더라도 이제 확률분포 단원에서는 우리가 분산을 계산을 할 때 실제 정의인 편차 제곱을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 x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분산값을 계산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요 식은 정의만큼이나 분산해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이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의 상황을 마찬가지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까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까 전에 봤던 0, 1, 2에 대한 확률값 위에다가 선생님이 편차 제곱도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변수 x의 제곱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 제곱이랑 확률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평균 자체가 이렇게 5분의 6 하는 분수값을 가지다 보니까 이 각각의 편차 값들이 변수 마이너스 평균, 변수 마이너스 평균에서 분수값의 제곱의 형태를 가지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분산을 계산을 할 때 되게 복잡한 분수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분산값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요 계산보다는 그냥 x를 제곱을 해서 0, 1, 4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는 편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그거보다는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복잡한 분수 계산을 하지 않고 분산값을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도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라는 건 우리가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요 지금 분산값은 기본적으로 변수에서부터 평균 사이의 거리 제곱들의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죠. 해서 요 분산값을 다시 루트를 씌워서 구한 값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구나, 표준 편차는 요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값이기 때문에 분산만 제대로 계산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계산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정의를 해놓고 그 변수 값에 대한 확률 값을 굳이 분포로 정의하는 이유는 이제 요 전체 분포 상태를 가지고 확률 값이 누가 더 큰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도 분포를 정의를 하지만 요 변수들의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가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하고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 안에 실제 x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싶은 변수가 있으면 그 형태랑 관계없이 항상 거기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해주면 평균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하면서 문제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확률 변수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더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일단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공식들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확률 변수 x를 그냥 5장의 카드를 놓고 거기에 1, 2, 3, 4, 5가 적혀 있다 라고 상황을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이 카드가 한 장씩 있기 때문에 확률은 사이좋게 그냥 5분의 1이라고 확률 분포의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1, 2, 3, 4, 5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평균은 어렵지 않게 3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이 3을 기준으로 편차들을 구해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 분산값은 아마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이제 내가 이 확률 변수 x에다가 똑같이 2를 더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2라는 거는 이제 카드의 숫자가 플러스 2씩 3, 4, 5, 6, 7이 될 건데 자, 이거는 변수에다가만 2를 더했기 때문에 전체 카드가 한 장씩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확률 값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고 변수만 3, 4, 5, 6, 7로 변한 상황일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평균은 어렵지 않게 5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x가 아니라 x 플러스 2의 평균이겠죠. x 플러스 2의 평균은 5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분산을 계산을 해볼 건데 이 평균 5를 기준으로 편차를 구해보면은 이 편차 값이 앞에서 3을 기준으로 구했던 x의 편차랑 정확히 똑같은 값이 나오죠. 3을 기준으로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건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5를 기준으로 편차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편차가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분산값은 달라지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숫자를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전체 변수와 같이 평균이 같은 값만큼 커질 거기 때문에 편차는 달라지지 않고 곧 분산값도 달라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 변수 x에다가 이번에는 똑같이 곱하기 3을 해서 3x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3, 6, 9, 12, 15가 되는데 카드는 마찬가지로 한 장씩이니까 확률은 변하지 않고 변수만 달라지는 상황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균은 그대로 가운데 있는 9하고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이 경우도 편차를 비교해보면 9를 기준으로 3, 6, 9, 12, 15의 편차는 이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해서 자, 원래 x의 편차를 기준으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편차도 마찬가지로 3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편차가 3배가 됐으면 분산은 결국 그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낼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얘가 3배면 분산은 9배가 되겠구나. 그러면 2 곱하기 9에서 18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평균이라는 거는 원래 변수에다가 2를 더하면 평균도 똑같이 2를 더해주면 되고 x에다가 3을 곱하면 평균도 똑같이 3을 곱한 값이 된다. 평균은 x 변수에다가 내가 곱한 숫자 더한 숫자만큼을 그대로 원래 x의 평균에
더하기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자, 분산을 계산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편차가 더하기 빼기에 의해서는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ax 플러스 b가 있으면 요 플러스 b는 분산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x에 곱한 요 a만큼 편차도 a배가 되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은 a 제곱배가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요.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 그냥 분산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혹시나 a가 음수인 상황을 조심하면서 절대값 a 해서 a배가 됐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겁니다. 선생님은 요 아래쪽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랑 관련된 증명도 선생님이 보충 자료에다 같이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요 평균과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시그마의 성질 가지고도 정리를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선생님은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놨고 요 간단한 예에 대해서는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계산들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표를 다시 그려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x의 분포를 가지고 요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으면 그냥 요 값을 이용을 해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그냥 ex, vx를 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요 공식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수에다가 더하기 곱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하더라도 변수만 변하지 표에 나와 있는 확률값들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면서 이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게 무엇이고 이 확률 변수라는 거를 왜 정의를 하며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확률 분포를 구하고 나면 이제 내가 정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까지 잘 정리를 하면서 이 이산 확률 분포 단원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이제 통계 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던가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